자, 안녕하십니까. 국민행정사입니다. 23강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2강 시간에는, 고소장과, 그렇죠. 내용 증명에 연관되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주제로 역시, 아주 핫한 제목이죠.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 하시면서 이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죠. 그래서 아마 행정심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음주운전과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고 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은 대표적인 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그렇죠? 담배 판매로 일단 행정처분을 받는 그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할 점, 또 나름대로 핵심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비슷한 법이 하나 있는데 이런 법이 있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요거는 약칭 아청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청법이야 대표적으로 성관계, 성하고 관계되는 쪽이니까 청소년과 성하고 관계되는 쪽이죠. 원조교제라든가 청소년 성매매 이런 쪽이니까 청소년을 강간한다든지 강제추행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형사사건이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행정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 접어두고 우선 우리 행정사의 아주 핫한 그런 업무가 바로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술, 판매, 그 다음에 담배, 그렇죠. 그래서 식당하고 편의점이 가장 타겟이 되겠죠. 물론 다른 곳과 관련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 식당과 편의점에서 19세 미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담배와 술을 판매했을 때 어떤 처분, 어떤 처벌,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사에게 많이 의뢰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알바생,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알바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주문받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특이한 게, 형사처벌이 먼저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이 먼저 들어가고 이 수사기관에서 이제 관할 구청 등으로 통지를 하죠. 이런 순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거는 뭐냐면 형사처벌이죠. 물론 형사처벌은 변호사나 법무사 쪽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우리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또 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증명, 그 당시에 어떤 사실이 있었다. 그 사실관계 증명 같은 건 행정사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술을 주문하면서 위조, 남의 주민등록증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위조해가지고 제시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사실관계 경위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행정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주가 만약에 술 주문을 잘못 받아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 그러면 일단 업주하고 알바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주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업주도 형사처벌 50만 원 약식 기소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검찰에서 봐준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죠.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바생이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알바생이 주문을 잘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알바생 같은 경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보통 주고, 그리고 업주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업주는 보통 이렇게 되면 업주한테는 따로 형사처벌 내려가는 게 없지만 나중에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행정처분 쪽을 얘기하면 보통 영업정지가 2개월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2개월 들어가요.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잖아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영업정지는 1개월로 감경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기소유예 됐다고 관할구청으로 통지가 되면 1개월로 감경시켜줍니다. 그러면 1개월이 감해졌을 때 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럴 때 행정심판서를 잘 작성해서 우리 행정사가 제출을 해주면 여기서 15일로 감경이 됩니다. 그러면 요 15일을 가지고 업주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이냐, 소득을 기준해서, 그래서 연매출을 기준해서 연매출이 있다면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오겠죠. 아니면 뭐 장사를 한 지가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최근 3개월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과징금으로 대신할 것이냐, 아니면 15일 영업정지를 막고 종결할 것이냐. 요거는 업주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사가 행정심판서를 잘 작성해서 15일로 감경을 시켜줬다면 상당히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 보수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행정사에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일단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적발 당시의 경위, 사실관계, 업주가 좀 억울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이가 좀 상당히 들어 보였다. 또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했다. 민증을 반드시 확인했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확인했는데 위조된 느낌이 있다. 그런 걸 사실관계 확인서로 정확하게 써주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면 기소유예만 나온다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1개월에서 행정심판서를 잘 작성을 해서 우리가 제출한다면 15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15일로 감경만 받을 수 있다면 그 15일 감경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성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행정심판서에 어떻게 작성을 해줄 것이냐. 그러면 그 업주의 억울함, 또 월 매출이 현재 어렵다.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업주의 개인적인 어려움, 그 당시의 상황, 또 술을 판매했을 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주요 의무를 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실수를 부각시키는 거죠.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부각시켜가지고 15일로 감경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행정사의 역할은 바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성공 보수도 받을 수 있고요. 자, 끝으로 청소년 술 판매에 대한 그 행정심판의 인용률은요, 거의 50%에 가깝게 인용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 업무를 하시면서 이 청소년 술 판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심판서를 잘 작성해 준다면 인용률이 높으니까요. 아무래도 요거는 음주운전보다는 상당히 인용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생범죄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23강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23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24강 순서에서도 다른 케이스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23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